저희가 그 지난주 이 시간에 관련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가 또 살인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합니까? 사실 이 부분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실 언제까지 국가가 지켜달라는 생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 왜 국가는 피해자가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피해자의 생명을 이렇게 덧없이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되게 이렇게 먹먹한데요. 사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고 예. 그 신고를 해서 보호 조치가 있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스마트워치 같은 걸 반납을 해요. 이게 예.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왜 이걸 착용해야 되지? 이 가해자가 착용해야지 왜 내가 착용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이거는 언론에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그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드리는 권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니까 그는 반드시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스토킹 했는데 이게 스마트워치 이제 반납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이제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스토킹 처벌법은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예. 됐는데 이런 어떤 사망을 막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호할 게 지급할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좀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화된 예.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발찌 부착 같은 경우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거가 도입이 된다면 스토킹 범죄를 좀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 피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황금률을 첫 번째로 어떻게 제가 정부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러 가는 시간보다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더 빠르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모르고는 도대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잠정 조치 3의 2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7월 11일 날 이 법은 시행되었지만 예.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법을 만들면서 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우리가 선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께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 그런 어떤 국가가 주는 적극적인 어떤 보호 조치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님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그만둘 수 있는 정말 참혹한 범죄니까요. 예. 이 부분 꼭 피해자들께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음 놓으실 게 아니라 국가가 주는 적극적인 어떤 보호 조치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가해자보다 경찰이 더 빨리 가면 되는 거다. 그렇죠. 현장에. 예. 그러면은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명령을 어겨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가해자가 해코지할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자를 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렸는 게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스토킹 딱 스토킹이 되면 첫 번째 경찰이 뭐라는가 하면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겁니다. 긴급 응급 조치에도 똑같이 나와요. 100m 접근하지 마. SNS로 통화하지 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강화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똑같이 100m 접근하지 마. 문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경찰이 했는 말 똑같이 도돌이표로 또 법원이 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예. 도대체 이게 그 가해자 입장에서 무슨 심리적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99m는 괜찮고 101m는 안 된다. 이게 참 99m는 안 되고 101m는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면 12초 만에 달려갈 수 있고 14초 만에 달려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효적이지 않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전자장치 감독이
부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죄형 법정주의상 우리가 못해요. 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좋겠다. 아까 특정 신고자 보호 말고도 경찰이 만들어 놓은 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고 검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전주환 사건 이후에 그 위험성 체크리스트도 20개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시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간곡히 부탁하셔야 됩니다.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적어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 좀 말씀드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